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갑진년 새해 운세입니다. 말띠 분들의 2024년 한 해 동안의 운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말띠 분들을 나타내는 이 말은 상당히 박력 있고 또 강인한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띠 분들도 점잖고 내성적이면서 다소 좀 신중한 편으로 유순하면서도 또 친절한 그런 성격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부드러우면서도 용감한 타입으로 보편적으로 재치가 있고 또 발랄해 가지고 인기가 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띠 분들은 어린 나이에 직업을 갖는 경우도 좀 많고 정적인 일보다는 다소 좀 동적인 그런 일을 좀 추진하는 경향도 있고 또 성격도 조금 급하고 고집이 좀 강한 면모도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자기중심적이고 혈기 넘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살이 깊지 못한 돌출 행동이나 욱하는 그런 성향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띠 분들의 2024년 한 해 동안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월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추살이라고 해가지고 다소 좀 우울한 기분도 좀 들 수 있겠고 또 무기력한 그런 기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외로움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진 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거나 힘든 상황도 맞이할 수 있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행저수가 생기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상속이나 정려 같은 타이한 재물운이 생기는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월살운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한 그런 돈이 뜻하지 않게 굴러들어오는 행운도 따르는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해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이나 합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본인 학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좋은 방향으로 활동을 하시면은 부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긍정적인 의미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띠 분들의 사주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말띠 분들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오화죠, 그죠? 이 오화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는 5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력 5월로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되고요. 시간상으로는 오시라 가지고 오전 11시부터 낮 1시까지가 명리학상으로는 오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중심축인 동경 127.5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의 중심축인 135도를 사용하는 관계로 30분의 시간차가 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11시가 아니고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오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은 남쪽에 해당되겠고 색상으로는 붉은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궁합은 호랑이띠, 개띠, 양띠에 속하겠고요. 보시면 인호술이죠, 그죠? 삼합이 인호술 이렇게 되니까 요게 호랑이띠고 요게 개띠죠. 이렇게 삼합이 되는 요런 띠하고 양띠가 좋은 궁합에 속하겠고, 좋지 않은 궁합은 충이나 원진이 되는 어떻습니까? 좌우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좌우충이 되는 쥐띠 분들하고, 자, 축오 원진이죠, 그죠? 이렇게 원진살이 되는 소띠 분들하고 궁합이 좀 좋지 않다. 가족 간에도 쥐띠생이나 소띠생하고는 약간은 트러블도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더불어 어떻습니까? 호랑이띠나 개띠 분들하고는 조금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침 방향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두침 방향 같으면 잠잘 때 머리 두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한설 방위가 가장 좋은 방향인데
이 말띠 분들한테 그 반한살 방위는 남서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은 책상머리 방향이라고 하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책상을 놓고 바라보는 그 방향이 북동방위로 보시면은 좋은 방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말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가보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죠.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의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그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좀 자랑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그런 경우다 보니까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를 수 있겠고, 또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좀 실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임원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말에 해당하시네요. 자,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조금은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설 작용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좀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경원년에 태어나셨고 백성말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의 중이오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죠. 천간중 같은 게 어떻습니까? 여기 갑진이니까, 그죠? 올해가 갑진이죠. 갑진 요렇게 대입해서 놓고 보시면은 요렇게 갑경중이 되죠. 그죠? 요렇게 천간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천간이 중이 되는 이런 때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이 중이 오는 이런 시기에는 사업의 확장이나 아니면 신규 투자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래시면은 오히려 생활에 그 새로운 전환점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어떨은 그 횡재수도 따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무원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 좀 비유한다면은 조금 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회사에서도 성진승것 같은 좋은 운도 포함이 되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좋은 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병원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말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 역시 관대지죠. 똑같은 기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말띠 분들의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월달 같으면은 음력으로는 계면년 12월달, 양력으로는 1월달이죠. 천살의 원진이죠. 천살의 원진이니까 불가항력적이고 환경적으로 조금 열악한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원망이나 갈등, 미움 이런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2월달 같은 경우는 지사의 삼합입니다. 지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으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여행 나들이 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 삼합이니까 친구나 동료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그 자신이 이동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까지 있는 이런 기운이니까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죠. 자, 3월달입니다. 연살이죠. 연살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화합을 다지거나 사랑을 키워가는 좋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중인 합은 없죠, 그죠? 자신의 그 노력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달 같은 경우는 월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해가지고 별일 아닌 일도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때로는 그 좀 무기력한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요런 월살운에서는 뜻밖의 행자수도 생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5월달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네요, 그죠? 요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망신을 당하는 살이 아니고요, 다음 달이 장성살이잖아요, 그죠?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하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 자주 접할 때 보시면은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이 청문회 거치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그 반대당에서 온갖 거 다 까발려 가지고 상당히 좀 망신스러운 그런 경우도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그 기간 딱 지나고 나면은 한 자리 얻어 가지고 제대로 힘을 행사하는 게 요 망신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망신살이 제대로 좀 잘 넘기지 못하면은 진짜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합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망신살의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니까 좋은 기운으로 성화시키는 대기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월달입니다. 6월달 같은 경우는 장성살이죠.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것들 한껏 이루고 자신이 정상에서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와 있죠, 그죠? 이렇게 형살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건강도 좀 상할 수 있겠고, 들어는 그 손재수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형살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달입니다. 반환살의 그 방합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숨가쁜 요런 생활 조금 청산하고 조금 한숨 돌리는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선거 같은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뜻하지 않는 오더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방합이 있으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달입니다. 역마살이죠, 그죠?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지살하고 다르게 그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이 좀 누적될 수도 있겠고, 뜻하지 않는 사고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열쇠를 찾기도 하겠고, 또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는 행운도 따르는 그런 기운이 이 역마살입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 그죠?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육회살입니다.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꽉 막힌 그런 기운들 조금 배출해야 되는,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회살이 뭡니까? 재성으로 인한 육회살이죠, 그죠? 재물로 인해서 좀 답답한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별다른 충인 합이 없으니까 오히려 재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월 달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죠. 이 화개살 같은 경우는 그 복부나 보전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만남을 의미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와 있죠. 친구나 동료,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친구나 동료 사이 아니면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주선으로 화해를 하거나 재결합할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죠. 11월 달 같은 경우는 겁살이네요, 그죠?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실물수로 보기도 합니다. 물건을 분실하거나 손재수 이런 것들이 좀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이 포함되겠지만은, 무역이나 사법계통 이런 쪽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이 없습니다. 실물수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한 달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자, 12월 달입니다. 제살의 충입니다, 그죠?
제살이니까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꽉 막힌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이 다 막혀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렇게 충이 있는 때는 부부간에도 불화나 갈등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갑오년에 태어나신 분들 충미가 천을귀인입니다. 축토하고 여기 미토, 여기가 천을귀인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가 해결해주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올 때는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생기게 되니까 든든한 우군이 있는 좋은 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가 오는 운이죠, 그죠? 기토가 오는 운이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다가 여기 갑오를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기 합의되죠.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는 이런 기운이고, 지지는 이렇게 방합이 되죠, 그죠? 사오미 방합이 되잖아요.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인 이런 기운이니까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가지고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이죠. 경금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갑오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갑경충이 되죠, 그죠? 천간이 이렇게 충이 되는 시기에는 정신적으로 갈등이 좀 생길 수 있겠고, 더구나 지지도 이렇게 형살이 와 있네, 그죠? 천간이 이렇게 충이 오고 지지가 형이 되니까 요 달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임원년생들은 어떻습니까? 사묘가 천을귀인이네요, 그죠? 여기 사오하고, 자, 여기 묘목이, 여기 천을귀인이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우군이 기다리는 시기니까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기둥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천을귀인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기운으로 성화시킬 수 있겠고요. 여기 사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학 가지고 가가지고 좋은 기운인데 천을귀인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좀 대결한 기운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화가 오는 운이죠. 여기네, 그죠? 이모니까 요렇게 이모를 요렇게 대입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정임 합의되네, 그죠? 안 그래도 천을귀인이 와가지고 좋은 기운인데 이렇게 천간도 합의되니까 좀 대결한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죠,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여기다가 이모를 이렇게 이모원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병임충이 되네요. 이럴 때는 지지는 이렇게 삼합이 돼가지고 친구나 동료들 아니면 이웃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병임충이 되니까 정신적인 갈등은 조금 있겠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갈등이 조금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해가지고 좋은 한 달 되겠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원년생입니다. 그죠? 경원년생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이죠. 자, 축미가 천을귀인입니다. 그죠? 이렇게 축미가 이렇게 천을귀인이니까 요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런 우군들이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을목이 오는 때죠, 그죠? 여기 있고, 그죠? 여기도 있네, 그죠? 자, 을목이 오는 요런 때는 경호니까 이렇게 경호 이렇게 하면은 얼경합이 되죠, 그죠? 여기도 하시면은 경오 합의되잖아요, 그죠? 비록 원진살이 있지만은 천간이 상당히 좋으니까 원진살이 많이 해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충이나 원진 같은 게 없는 속에서 이렇게 얼경 합의되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이죠, 그죠? 간목이 어디 있습니까? 자, 경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갑경충이 되죠, 그죠? 천간이 이렇게 갑경충이 되지만 시지가 이렇게 인호술 삼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는 받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자, 무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역시 충미가 천을귀인이고 개수가 합의되네요, 그죠? 충미가 이렇게 천을귀인이 되고요. 자, 개수가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는데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니까 좋은 달로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무호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충은 없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한 달 여기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9세 되시는 분들 병원년생이네, 그죠?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귀인이죠, 그죠? 여기 해수하고 여기 유금이 이렇게 천을귀인이죠.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는
뭐 구세주와 같은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이 반드시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이나 합이 없어 가지고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달 만드실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천을기운이 오면은 당연히 좋은 달로 바뀌어 버리겠죠. 좋은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오는 때죠, 그죠? 이렇게 신금이 오는 때니까 병원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병신 합이 되죠, 그죠? 천간도 합이고 지도 이렇게 합이니까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대기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임수죠, 그죠? 임수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그죠? 여기다가 병원이니까 이렇게 병오를 이렇게 하면 병임충이 되죠, 이렇게, 그죠? 역마살이고 충이 되는 요런 때니까 요런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말띠분들의 그 이사방향, 그 다음에 두침방향, 자, 그런 부분들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사방향이죠, 그죠? 붉은색으로 된 거는 좀 흉한 방향, 여기는 삼살방이라서 조금 흉한 방향, 여기는 천살 방향에서 흉한 방향이고요. 그 다음 여기 반한살 방향은 좋은 방향이고, 그 다음 여기 녹색 연한 거, 요게 좋은 방향이라는 얘기죠. 녹색으로 된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쪽은 좋은 방향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남쪽도 좋은 방향인데, 더구나 그 중에서 동남쪽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두침 방향과 공부 방향입니다. 두침 방향은 우리가 머리 두고 자는 방향을 두침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좀 잘못된, 여기는 두침 방향이 요게 아니고요. 자, 여기가 두침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두침 방향이 되겠고, 지금 요것도 좀 잘못됐네요. 요것도 여기가 아니고, 요게 공부 방향이 됩니다. 잠잘 때 머리는 요렇게 남서쪽으로 두고 요렇게 주무시는 게 좋겠고요. 공부할 때는 동북 쪽으로 요렇게 책상을 놓고 앉아서 공부하시면은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요게 아니고요.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쪽으로, 여기가 그 공부 방향이고, 이 공부 방향은 제사 방향이라고 합니다. 조상신이 뭐 떠나든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책상머리 두고 공부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고, 여기가 반한살 방향입니다. 반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게 기의 흐름이 상당히 좋을 수 있겠고, 또 이 반한살 방향은 금고방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란 이야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고를 이쪽 방향으로 두고 장사를 하시면은 금전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갑진년이죠. 그 말띠 분들의 그 2024년 한 해 동안의 운세, 그 다음에 나이별 운세, 더불어 각 달마다의 운세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그 두침 방향, 아니면 이사 방향, 공부 방향 이런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